4세고시, 7세고시 하는 동안 아이가 즐겁게 영어 배우고 이게 막 사실 저는 약간 혹사시킨다는 느낌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으니 엄마가 이제 영어학원 그만두자고 애가 왜 나한테 영어를 그만두러 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아이가 힘들어요, 원장님. 수학을 쉬어야겠어요, 이래 결론.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4세고시, 뭐 7세고시 이게 그 자체가 나쁜 것보다는 사실 학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이 영어 학원이 몇 개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대치동 영어 학원을 주 2회씩, 3회씩 보내시러 오시기 때문에 정말 그 상권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받아들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제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 레벨이. 그래서 리딩 레벨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 공급 간의 사교육에서 그런 시장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 대치동에서 공부를 시키시려면 어쩔 수 없다. 네. 만일에 그 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것도 근데 말씀을 드리죠. 대치동에 계신 어머니들도 어디 안전방으로 하나를 잡아 놓으시고 좀 애 그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또 입시 전략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넣지 마라. 넣으면 거기 가게 된다. 이런 마인드로 또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게 방금 이제 부작용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입시에 있어서도 영어만 바라보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익되는 게 아니다라는 대치동 원장님의 의견이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순작용이랄까 보면은 저희 학원 근처에도 이제 영어 학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 뭐 잡는 것 같잖아요. 애들 표정이 엄청 밝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작용이나. 그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아웃풋도 좋고 즐거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사실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한 탑 5까지가 네.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네. 탑 5부터 탑 10까지는 또 그렇게 즐겁지만은 또 않아요. 뭔가 숙제도 더 많고 이제 엄마들의 마음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네.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주가 올라가요. 아니라 네.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러니까 좀 계속해서 영어에 또 매달리고 이제 또 국어 수학이 좀 뒷전이 되시긴 하죠. 근데 저는 7세만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는데 네. 사실 4세고시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4세고시는 문제가 좀 네. 있다. 네. 그러니까 국어를 그만큼을 백업을 해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수학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암기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게 좀 악순환처럼 될 수 있는 게 4세고시, 7세고시 하는 동안 아이가 즐겁게 영어 배우고 이게 막 사실 저는 약간 혹사시킨다는 느낌은 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좀 솔직히 말하면. 그쵸, 엄마가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애가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으니 엄마가 이제 영어학원 그만두자고 애가 왜 나한테 영어를 그만두러 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엄마가 너무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키시니까 엄마도 애를 이렇게 잡는 게 많을까 막 이렇게 항상. 근데 문제는 아이가 힘들어요, 원장님. 수학을 쉬어야겠어요, 이래 결론. 안타까운 거죠. 수학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7세.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또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애는 문과다. 수학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이는 언어적으로는 조금 이제 뛰어난데 수학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보면 아닌 경우 많아요. 영어랑 수학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어는 좀 낮은 강도의 인풋이 계속 들어가도 쭉쭉쭉 늘어요. 근데 수학은 낮은 강도의 인풋을 넣으면 사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거에 조금 익숙해져서 오는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 학원에 와서 한 3명 여기서 울고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못하는 애들이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울고 가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충격적일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전 좀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또 황소 얘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참쌤이랑.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한 100이라고 치면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한 105에서 110까지를 줘요. 학원에선 최대한 힘들게 하고 끌어내서 얘를 끌어올려야지 얘가 심화 문제에 대한 그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그냥 집에서 숙제로 하고 자신감 얻으면 되니까 집에서. 근데 쉬운 문제지만 양치기로 돌리는 학원들은 저는 좀 그거는 반대하는 편이라, 그거는 원장님들의 주관이긴 한데. 대체로 있나요? 쉬운 문제 양치기?
일단 숙제 양으로 이제 승부하는 그건 곳도 있죠. 있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쉬운 것만 시키진 않아요.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다 시키는데 저는 저희 큰애가 양치기 타입이 전혀 아니었어서 걔를 보고서는 더 제가 커리를 조정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럴 바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 심화에 대해서 딱 엑기스를 하고 얘를 키우는 게 맞지. 근데 물론 양으로 해야 되는 애들도 있죠. 개념서부터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저희는 좀 와서 심화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힘든 거를 넣어줘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보내고 싶은 게 사실 황소예요.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에? 황소가 예전보다는 조금 인기가 내려갔어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새는 대안들도 좀 많아졌고 유튜브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때 막 조회수가 엄청 갑자기 많이 나왔던 그게 이제 황소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대안 학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영향도 있고 실제로 그런 다른 학원들이 초등시장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황소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초등과정에서 너무 진을 빼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엄마들이 많이 제시를 하시죠. 보시기에 솔직히 어떠세요? 황소를 나온 아이들의 퍼포먼스는 이제 물론 안 나온 아이들보다 퍼포먼스 좋겠지만 보시기에 얘가 그냥 황소로 안 갔으면 이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할 수 있잖아요. 황소에 잘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딱 자기가 체크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학원도 맞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아이들은 자기가 채점하고 그 체크해서 그거를 또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잘 찾아 먹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엄마든 누군가 계속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학원의 취지랑 좀 다르게.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 이동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부담도 그 중등 과정에서 황소에서 맨 아랫반일 때 조금 애매하다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중학교 거는 특히 조금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예, 심화 문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개념 문제를 양치기를 계산 문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또 힘들어하고 중간 과정에서.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초등 과정보다 사실 중등 과정에서 더 중점을 둬서 보기는 해요. 초등 과정은 물론 초등대로 힘들어서 엄마들이 그러시는데 중등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다 못 받아 먹더라도 한 70% 정답률이 나오더라도 다른 학원 가서 어려운 문제를 좀 접해 놓는 게 얘가 나중에 이제 고등 과정을 가든 뭘 했을 때 더 이제 기반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점점 더 벽이 아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소에 맞는 아이와 맞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말씀은 정말로 이거는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최근 이제 다른 유튜브 출연하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황소를 나쁘다고 할 필요가 있냐? 아니 우리 애가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보내야 되는데 모두가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황소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주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조카가 황소를 다닙니다. 제 조카가 황소를 다녀요. 다만 제 자녀가 우리 애들은 여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제 조카는 또 되게 재밌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황소를 가지고 실력을 줄 세우게 하는 그 시험이 없어지니까 부모님들이 황소 시험을 쳐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 이 열망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줄 세우기 하는 또 학원이 없기는 하죠. 근데 그게 완전히 100%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본다고 해서 얘가 수학이 꽝이냐 그건 또 전혀 아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황소를 들어가서 잘 버티내는 정규고사 그 사고력 시험 잘 보내보다 편입으로 조금 고생해서 돌아서 간 애들이 오히려 잘 버티는 성향. 예. 실제 가서 황소에서 하는 거는 교과 심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랑 그게 더 핏이 맞고 사고력 쪽은 그러니까 이제 산만하고 사고력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갔는데 하는 게 좀 자기랑 안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고력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은 물론 약간 번뜩이는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지구력이 좋다거나 과제 집착력이 좋거나 그거랑 좀 별개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안 된다, 된다라고 판단하시기는 너무 미쓰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내가 못 본 것도 풀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황소를 거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황소를 거치고 안 거치고는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맞고. 근데 이제 학군지나 대치동 경우에는 황소 갔어? 다 갔어? 주변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한 3분의 1 간다고 갔다가 오더라도 일단 한 번은 가야지 나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 보세요. 근데 애가 이제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편입 보라고 하던지 그래도 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가게 도와드리긴 하죠. 편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편입은 훨씬 가능성은 높으니까. 네. 근데 아이가 근데 잘하면은 저는 시험 한번 보세요라고 오히려 권해드려요. 오히려? 네. 원장님 학원에 다니고 있어도 저는 정말 다 오픈 마인드라서 뭐 우리만 최고예요 이런 거는 없거든요 사실. 애가 중간중간에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고 진짜 뭐 개별 학원이 맞는 친구도 있고 경쟁을 통해서 그걸 더 자극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형을 가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경쟁이 딱 모티베이션 되는 친구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을 넣었을 때 애가 따박따박해서 레벨업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걸 다 쫓아가고 이런 타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욕망이 그런 대형 브랜드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랬는데 첫째가 피어가 너무 잘하면 약간 놔버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냥 자기 등급을 딱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그러니까 멘탈이 막 센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는 개별로 받쳐주면서 자기가 마음 편하게 채워나가는 곳은 오히려 개별이구나 이런 애들은. 맞는 아이들이 확실히 자기한테 맞는 아이들이 있다.